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입니다. 여당 지도부는요.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아마 보수 지지층 결집 차원도 있을 텐데요.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는 건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이 1시간 정도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예방 과정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소상히 얘기했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단합입니다. 단합. 건강과 평정심을 잘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여기 보면 윤 대통령의 수감에 마음이 무겁다. 여당이 단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신동욱 대변인, 용산 출신인 강명구 의원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두 여당 투톱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논점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단합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신동욱 대변인이 쭉 얘기했던 것 중에 돌이켜보면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의미심장한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아마 이제 찾아간 것은 아무래도 여당 지도부가 여권의 어떤 전층의 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갔었고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별하게 모셨죠. 사면 복권도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유추해 보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거를 예로 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당시 아마 보수 정당 사상 대표와 대통령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즉 세종시 이전 등등 문제를 놓고 정말 이 당대표와 또 공천 문제를 놓고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고 아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마 치열했고 실제로 그 다음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즉 여권에서 여권으로 갔는데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분의 갈등은 워낙 심각했고 당시에 그런 대립각을 세운 덕분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차별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자칫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인 것처럼 여길 정도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 당대표가 대통령과 이 소신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과는 참 차이가 있어서 내로남불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나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사사건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저 자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함께 배석했는데 사실 유영하 의원이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표가 되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좋으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당 대표로서의 말이나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좀 경솔하다 이런 평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과거 평가, 윤기천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얘기 중에 소신을 내세운 개인 행동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봤을 때 이런 계엄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과 비슷하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것도 여당 대표의 반목, 불화 때문이다라는 밑바닥에 박 전 대통령 생각도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여당 내에 반목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128석이라 갖고 있었는데 62명씩이나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반추에 보면 본인도 여당이 뭉쳐서 그 당시 하야 얘기도 나왔었던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연착륙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면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저게 2020년 4월달 보수 계열 당들의 통합 때까지는 상당히 엄혹한 시절을 겪었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어떤 딱지가 붙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을 이어지면서 보수층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 이 보수층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엄혹한 시절이 왔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집권당 대표, 당 대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평을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의원 개인들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보수층을 단합을 유지하려면 그 소실을 위해서 뭐 당에 흠집을 내는 행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에 각을 세웠던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의 차별화는 분명히 어떤 측면으로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지나온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은 약간 궤를 좀 달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은 것 같고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비판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예. 지금 보수층이 단합해야지만 2016년도, 17년도 있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는다. 여기에 메시지의 방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잠깐 화면에도 나오지만 당대표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도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당시에도 위기 때 뜸 모으는 게 중요하고 윤 대통령 뒷받침해달라.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네요. 작년 3월이니까.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당 지도부 행보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 사람이 만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만났다. 그러면 저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층에 지금 얼마만큼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단합, 결집, 그리고 반목 안 된다, 사사건건 대립한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전국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하셨던 말, 그리고 과거에 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저는 다 일맥상통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여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그야말로 정치 베테랑 고수가 보기에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도 되지 않을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대선 경선이 오히려 분열로 갈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과 그래도 건전하고 좀 제대로 된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운 다음에 패배하는 것은 그 이후에 보수 재건에 조금 다른 결과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지금의 상황이 분열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염려를 저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